9월 11일 최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토요일 검찰 조사를 받는 데서 새로운 전략을 구사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검사의 질문에 본인이 직접 부인하고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말을 많이 했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사를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조사를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 물론 앞으로 또 그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도정 관련 이야기로 긴 시간을 보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의 연민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측 피의자 신문 조서가 120페이지 정도 됐는데 30 내지 40페이지쯤 보던 중에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다. 보완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열람이 의미 없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 이런 입장문을 냈거든요. 이 또한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9일 검찰청에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죠. 뭐 누구 말이 맞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뭐 그거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가 취재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쪽과 결국 검찰 쪽을 같이 취재를 해서 두 개를 맞춰보고 아 누구 말이 더 맞을 것 같다. 지금 봐서는 검찰 쪽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분명한 거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9일 조사하고 나서 어찌어찌 할 것이다 라는 이른바 시나리오, 계획표, 이거는 완전히 무너진 거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원래 9일 조사 후에 이번 주, 지금이 11일이죠.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그걸 국회로 보내서 표결 절차를 거치고 가능하면 21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럼 보고하고 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으니까 뭐 그게 지나더라도 본회의가 25일에 잡혀 있거든요. 그럼 25일에 표결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9일 조사가 없던 일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 아 그럼 12일에 출석해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 출석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더니 곧바로 이어서 별도 날짜를 협의하겠다 이러면서 또 전략을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선 12일 조사 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12일이면 단식 13일 차입니다. 물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죠. 12시간 출퇴근 단식인데 끝나고 나서 대표실에 가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문의는 단식이니까. 그래서 단식 13일 차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과연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 엊그제부터 간간히 누워있는 모습 아마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러면 만약에 12일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누워서 뭐 한다든가 아니면 아 나 도저히 못하겠다든가 아니면 한 2시간 하고 나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갈 수도 있고 예측 불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을 계획을 A만 가지고 있어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하고 거의 구속영장 청구 게임, 검찰과 이재명 간에 약간 그런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일 조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된다 하더라도 온전한 조사가 검찰은 지금 12일 조사가 된다면 그걸 끝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늘 돌발 상황,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으로 넘어가서 제가
게임 국면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럼 왜 이렇게 변화무쌍한 전략을 구사할까요? 뻔하죠. 원래 단식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이 방어 전선이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니까 단식에 들어갔다 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체포동의안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당내에서 뭐 친명계까지도 그러면 뭐 본인 뜻에 따라서 가결을 시켜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깜짝 놀랐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진짜 구속될 수도 있는데 그냥 불체포 특권 포기는 선언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면으로 그냥 뒤집을 수는 없고 마치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뒤집는 듯한 그런 모양을 갖추려고 단식에 들어갔는데 그 단식이 결국 지지층 결집용이죠. 그리고 비명계가 요즘에 비명계가 체포동의안 가결시키자 이렇게 큰 목소리 내는 거 보셨습니까? 낼 수가 없죠 지금. 자칫하면 이게 바로 내부 총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명계가 어느 정도 목소리를 좀 낮추고 개딸들은 단식을 이렇게 중단해 주시면 저희가 뭘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의 뜻을 관철시켜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지지층이 급격히 결속하고 심지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그 단식 현장을 방문해서 단식을 중단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했다. 오죽하면 이낙연 전 대표마저 단식 현장을 찾아가서 단식 중단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 효과가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단식 전과 후가 민주당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식 후에는 민주당 내에서 반명 목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노렸던 단식의 효과인데 그 효과를 어느 정도는 거뒀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뭔가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계속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12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12일에 만약에 나올지도 모르고 나와서도 또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도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적어도 검찰이 더 이상 이제 뭐 이재명 조사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청구하겠다. 이것도 적어도 12일은 지나야 됩니다. 검찰이 제안해 놓은 날짜가 12일이니까. 그러면 12일 그리고 어찌 보면 또 한 번 제안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죠. 그리고 12일에 예를 들어서 덜컥 또 나와서 한 두어 시간 받다가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들어 누워버리면 그리고 서명도 안 하면 그러면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 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본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보고도 못하고 표결도 못합니다. 표결은 11월 중하순이나 12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기국회 내내 이재명 구속영장 국면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연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제 수사 지연 전략 이거에 검찰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 본인은 무슨 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1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아마 보고되도록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약간 양동작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이 빨리빨리 뭐 진행해서 할 것 같은데 자기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연시키겠다. 이런 뜻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18일이 어떤 날이냐면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날이고 20일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날입니다. 그때도 물론 뭐 보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여야 간에 안건을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외에는 21일하고 25일에 본회의가 있는데 이게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지면 10월에는 본회의가 없고 11월 중하순까지도 없고 11월 중하순 돼야 이제 그때부터 본회의가 있으니까 결국 체포동의안 표결은 12월 정도까지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이게 바로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의 특권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특권이죠. 긴급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긴급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체포동의안 또 들어가야 되고 긴급체포 그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되고 뭐 이게 복잡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긴급체포 어렵다고 보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10분 활용하고 있다. 아이러니죠. 그래서 지금 검찰도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결집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비명계 입단속도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고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계획 완전히 무너진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남은 거는 검찰이 결단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검찰이 12일 조사를 제안해 놨기 때문에 12일은 넘어야 되지만 12일 넘는다고 해서 검찰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9일 조사도 무산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이런 건데 기왕 기다린 김에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검찰에 있고 아니면 야 언제까지 끌려다니냐 그냥 영장 청구하자 이런 주장도 맞서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또는 야권 지지층은 결집하고 검찰은 약간 좀 그 의견이 엇갈리는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게 돼 있다. 검찰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도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어디까지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게임은 검찰이 결단을 내리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 이걸 판단해서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연말까지 그 구속영장을 계속 미루려는 그러니까 구속영장의 결론이죠. 이거 그렇게 미루려는 이유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미루려는 전략에 검찰이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이 전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과 지금 이재명 대표 측 간에 뭐 이런저런 막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지금 꺼내들 것이다. 그 예측하는 거는 그거는 그야말로 점치기에 불과하는 거지 예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검찰도 이재명 대표 측